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방금 이 공권력의 붕괴, 특히 일부 정치 이념 사법부가 민노총과 같은 이 폭력 시위, 폭력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경찰청장이 경찰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민노총 노조원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자동차에 화염병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90도로 거의 90도로 절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가지고 목례도 하지 않고 인사를 받는 이런 사진을 지적한 방송을 방금 했는데 지금 금방 이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인권위원장 이재원 명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성명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변의 변호사 일동은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검찰 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유무 조사부터 시작하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발견되었으나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소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 경험이 많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고등부장, 판사 등이 수사 요청에 반대했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관 대표회의 등의 기류에만 편성하여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다. 이러한 경위로 지난 6월 개시된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전무후무한 조사를 하고도 재판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사법농단 수사라는 명분하에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전반에 걸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이러한 수사 확대를 대법원장은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십 명의 법관들을 소환 조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왜곡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법관들이 받고 있는 치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없는 사실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결과 영장이 대거 기각되자 친위 언론과 집권 여당으로부터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비등해졌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하여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질책하자 대법원장은 즉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굴력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앞서 본 법관 대표회의가 이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여기서 탄핵 대상이 된 법관들은 모두 행정처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받는 중 하위 실무자로서 동료 법관들이다. 아직 수사조차 종결되지 않았고
범죄로 구성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동료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법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그날 저녁 법관 대표회의 대표들을 만찬에 초대하여 그들을 질책하기는 그냥 오히려 격려하였고, 집권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대상자 명단까지 흘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한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 족하다. 아울러 이는 곧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 사유는 법관 대표자 회의가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 행위인 신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인권위원장 이재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이렇게 이념 성향이 좌편향적 성향이 있는 이 세력, 정권 그리고 사법부 내에 있는 이 세력이 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 성명서의 관측입니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이걸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배치되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허물면서 이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가고, 그 왼쪽으로 끌고 가면 그 막 종착지는 어디냐면 연방제 통일이든지 국가의 쇠퇴라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반공의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문명의 파괴라든지 하는 종착지가 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종착지 너머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배경 그림으로 아마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과 법률의 해석권을 가진 검사 판사가 정권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국채가 변경되고 형식적 합법이죠. 합법을 가정한 폭치가 될 수도 있고 합법을 가정한 선동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합법적 절차를 가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성격을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꾼다. 다른 모습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국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고분고분한 판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 고분고분한 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죠. 법에 의한 판결.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판결도 좌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판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런 대법원, 이런 판사,
이런 헌법재판소, 이런 검사들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국채 변경시킬 수 있다. 국채 변경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진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행자 역할을 했다. 사법부, 독립부 날라갔다. 그러니 탄핵 받아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라 하는 이런 변호사 모임의 이 성명은 오랜만에 나온 변호사들의 법원 견제 행동입니다. 변호사 모임으로 대표 대한변호사가 회가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인권과 헌법에 기초한 성명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단체지만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인권위원장 이재원 이런 소수의 의로운 변호사들이 아직은 살아있고 그러나 이 목소리는 작지만은 언젠가는 크게 울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